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 3월 1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과 문화연예계를 거쳐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 큰 이슈입니다. 또 4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두 분의 국회의원 모시고 이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미북회담, MB 사법 처리, 그리고 미투운동,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들일까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치 권력은 중단하라. 한번 권력은 중단하라.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죠.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될 만한 이슈들을 준비해 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넬부터 보죠.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속 타는 정치권. 속이 타는지 말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D-89. 자, 첫 번째 이슈는 뭘까요? 역시 남북, 미북 정상회담. 큰 이슈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CIA 국장이었는데 지금 미국 국무장관으로 됐죠. 폼페이오. 미북 회담 준비 정권을 갖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았죠. 거의 밤을 새서 받은 셈이 됐는데 이 수사를 보는 각 당의 입장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범죄 기네스북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용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심사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 얼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진짜 큰 이슈입니다. 이 이슈도. 지금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인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말고도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지금 본인은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민병두 의원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 어떤 영향을 지방선거에 줄까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봤는데 여기서 우선 미투 운동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슈 두 가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병미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 설치된 젠더 폭력 대책 TF 네, 지금 특위로 좀 뭐 확대 개편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거기에 소속된 위원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희정 전 지사가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였던 만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그 5일 보도가 터지자마자 네. 저희 그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젠더 폭력 대책 특위를 원내 기구였는데 네. 그거를
TF였죠. TF였다가 당 기구인 이제 특위로 격상을 특위로 시키고 되면은 조금 더 위상이 강화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위원들도 보강을 했고요. 이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40여 개에 이르는 미투 관련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꽤 네. 많지요. 그러니까 주로 처벌 강화와 2차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가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으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피해자 중심주의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저희는- 애써서 설명을 하신 듯한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아니요, 저희 무관용의 원칙으로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무관용을 안정시키겠다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신용현 의원께서는 전 야당이시니까 야당의 시각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이 파문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사실은 야당 시각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예. 법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펜스룰까지 여러 가지 예. 그 입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의 전 지사의 폭로를 보면서 안희정 지사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대전에 연고가 있습니다만 충청권을 대표하는 그 정치 지도자였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바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신용현 의원께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전시당 위원장이시니까 예. 충청도 민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하셔서 같아요. 예. 충청도 쪽 그 민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뭐 사실은 먼저 대전시장 권선택 역시 민주당 소속의 예. 권선택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또 충남지사 그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왔던 박수현 씨도 네. 결국은 이제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지금 뭐 거의 멘붕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박수영 전 의원 거는 사실 미투 운동과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당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예. 주고 충청권 민심으로서는 조금 깜짝 놀랄 일이다 뭐 이런 그렇죠. 반응일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이제 여성 문제가 관여가 예, 됐기 예. 때문에요. 예. 그래서 대전 충청권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일종의 이렇게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양반이라고 하는 예. 그런 속설이 있듯이 그런 예. 자부심을 무너뜨린 그런 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런 민심이 나타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충청 분들이 워낙 양반이라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이제 점잖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이번 사태를 두고 혹시라도 좀 거칠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칠게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을 그렇죠. 제가 정도의 그냥 말씀을 애둘러서는 거칠게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실망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안 전 지사가 대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지금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쪽으로 지금 변호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응이 된다면 사실은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걸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예. 있고 또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 예. 이렇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는 예. 유감을 표할 수밖에는 없고요. 예, 예. 근데 이 성폭력 강제성의 기준이 예. 그 노라고 그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는가 이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투라는 것이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권력 관계에 그러니까는-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죠. 노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스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것을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희정 지사 이제 그 최초 그 피해자가 예. 언론에서 아마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예. 그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강제성의 기준은 노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아.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 좀 법에다 마련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글쎄요. 지금 이제 140개 법이 예.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용현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야당에서 좀 주로 나오는 목소리인데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는 충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물론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물론 생각을 민주당의 합니다. 판단이 있어야겠죠. 예, 근데 민주당이 이 안희정 지사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문제에 예. 대해서 대권 후보였었던 그 안희정 전 지사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박수현 예비 후보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그 후보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과연 말로만 하는 사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이 충남지사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선언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것에 대한 것은 뭐 정치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박경민 의원께서 이 신용현 의원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안희정 지사가 공인이기는 하지만은 예. 이것은 개인 차원의 일탈이기 때문에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충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예. 당연히 반대를 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후보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의견 나오는데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좀 저희가 관련지어서 지금 사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을 쓸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과연 미칠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그냥 사그라들까? 이런 의견인데 그건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흔히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예.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미투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미투가 여야 진보 보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의 유불리, 어떤 예. 표 계산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4만 년 역사를 보면은 네. 그 여성의 참정권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갖기 시작한 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어떤 여성의 불평등, 그러니까 남녀의 그 불평등 구조는 고착되어 왔고 예, 예. 그런 어떤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젠더 폭력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도도한 흐름이자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자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투 운동의 본질에 치중을 해야지 이것을 지방선거랑 연계지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연결짓는 거는 약간 격가지 시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용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박경미 의원 얘기에는 예.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이런 면을 보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 뭐 어떤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몰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정치적인 문제랑 이슈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여성 인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박경미 의원님과 이 의의는 같은데 예. 이제 저는 반대쪽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작이니 뭐 이런 정치 모략이니 이런 것 때문에 미투 운동이 장애를 받으면 안 될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계속 자기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의 미투 운동이 이제 휩쓸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본 걸만 보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주로 폭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서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모략이나 이런 것으로 가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운동이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사회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너무 한편으로는 쉬쉬하면서 이렇게 종속 상하 관계라고 하나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영 의원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그 진보 진영에서 미투 관련된 폭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좀 나온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혹시 이제 류여의 그 최고위원이 미투 비슷한 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반향이 없는 단발성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미투 혹은 위드유를 해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진보 진영은 아무래도 열려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에 같이 받아서 가는 그런 위드유 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문화가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오늘부터 뭐 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맡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쪽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부적절하다.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이제 행적을 놓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용현 의원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준비위원단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번에 뭐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이 기존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격적인 방식으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파격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만 그거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제대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있어서 어떤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 한미 그 동맹이 굳건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반드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 제재 공조가 틀어지는 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에 저희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응원을 한다고 할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 사람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성과는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경빈 의원. 네, 저는 그 준비위원장으로 임종석 실장을 내정한 것 아주 적절한 그런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또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 이런 다양한 부처나 기관들을 통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비서실장이 매우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타가 고민하는 남북 문제 전문가입니다. 16, 17대 때 외통위를 6년 동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재단의 부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개성공단 지원법의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라는 점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낸 논평을 보니까는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데요. 자유한국당은 nothing but 임종석인가 도대체 누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천하실 것인지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쪽 분들이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마지막 주제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짧게 그냥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겠는데 먼저 박경미 의원께는 지금 사실은 야당 쪽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적정한 적폐 수사단을 가지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왈가왈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뭐 최측근으로부터 증언을 토대한 그런 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예.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 MB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하시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행하는 뭐 약간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는 사실 촛불민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예, 않았습니까? 다스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 것이냐라는 예. 국민들의 외침이 MB의 소환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은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의원께서도 의견 있으신지. 저는 뭐 MB 문제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모두 다 불행한 길을 가는 보토 라인에 지금 5명이 우리 정치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그 폐단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저희가 좀 준비해서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